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8%, 리얼미터에서는 5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뭐 2%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지지율이 상승한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는요. 저는 이런 숫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TK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61%가 나왔습니다. 이 TK, PK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한 1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대통령에게 가졌던 어떤 그런 우려, 소위 말하면 이 너무 친중에서 친중 평양 외교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상세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평가가 지금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그런 것이 이번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매우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인 대구 경북 TK 지역 또 7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하십니까? 외연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외교 성과가 꼽히고 있거든요. 네. 보수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또 외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또 반사이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실망, TK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이 보수에 대한 실망이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그 반응이 반사이익으로 대통령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면서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7.8, 국민의힘 33.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양당 모두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뭐 40% 초반대를 유지하는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경제 투표 이론도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정부를 평가할 때 이제 경제적 상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론인데 이 점을 좀 살펴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이 소득이 중상층, 중산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소득 계층에서 상당히 대통령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성과, 예를 들면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좀 못 맞춰주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우려,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리 배 소장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수층의 대혼란에 지금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층이 분열하거나 이제 분화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상당히 이게 결집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김병기 민주당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 또 강선호 무속 의원 논란 등 민주당의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견인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이른바 견인차가 중요합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분명히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견인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 웨거닝 이펙트, 이른바 역마차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힘은 견인차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견인차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의 중요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고 또 정책 부재로 팔러시, 이 지지층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영업층과 주부층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TK, PK, 핵심 지지 기반마저도 지지율이 이탈하는,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70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 지지율에 타격을 받는 범위가 민주당보다 더 넓은 것이 국민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 수장님,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TK, PK 지역에서 9%포인트 폭락을 했고 70대에서도 8%포인트 하락해서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배 소장님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보수층에 대한 아주 실망감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코 챔버 효과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메아리 방이라는 이론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이론이 더 이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했던 MZ 보수, 젊은 보수는 더 강성이 되고 있고 70세 이상의 어떤 정통적인 보수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성 보수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 지금 돋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1억 원 공천 헌금 수사를 둘러싸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김경 서울시 의원의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정, 정의, 청렴입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 기반은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요? 대통령 지지층들은 괜찮은데 민주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갤럽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민주당이 왜 이런 모습이지? 민주당이 이 투명하지 못하단 말이야, 청렴하지 못하단 말이야, 부정 비리와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내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진보층 40대, 50대, 그리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 지지층과는 달리 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구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수 수장님, 경찰이 20일 강선우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제명 논란 등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찰의 늑장 수사, 이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좋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잘 설명한 것처럼 민주당은 상당히 도덕성에서 본인들이 앞서 있다고 항상 주장해온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서 소위 이런 공천 헌금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민주화 지지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악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 논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카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왜 민주당이 주저하느냐,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결단해야 된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비상징계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른바 한금폰 때문일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때문일까? 또 금고 때문일까? 이런 또 억측이 또 난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율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자칫 이것이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영포티, 그리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인데 왜 주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님 견해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재심 청구 의원총회 표결 거치려면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는 될 것으로 예상되던데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지방선거까지 여파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KSY가 지난 5일과 6일간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거 중앙 열심히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이런 논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물어보면 58.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33.8%만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가만히 넣은 것만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같이 주장했던 것은 마치 공정과 도덕성은 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느린 수사 그리고 제명하는 것도 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조차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큰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또 주워 담으려면 국민의힘이 또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양당이 상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배 수사님,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민주당의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하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지요? 승부수는 맞습니다. 단기적 효과는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승부, 라스트 댄스가 돼서는 곤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 계획일 겁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고 계속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목표일 테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지지층들의 또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통일교 특검 또 민주당 공천헌금 수사에는 일정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TK와 PK도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은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걸 수 있느냐. 내려놓을 때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지층 바깥의 유권자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은 결집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 또 무당층들은 결집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 단기적 승부수는 맞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책 제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했잖아요. 친한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전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사과는 그냥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또 간에 또 토를 달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 아까 설명해 드린 KSOI 여론조사에도 보면 이 윤리위원회의 그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3.1%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4%로 양 의견의 격차가 근 18.7%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여론이 지금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제명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거는 일부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예.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쇄신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당명까지 바꾼다고 했는데 이런 양상이라면 쇄신안 역시 별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별 효과가 없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하는 와중에 이 결과를
접한 다음에 그럴 수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나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죽만 두드린다는 거죠. 몸통을 바꿨을 때 완전한 새 신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명 바꾸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의 모습이 또 신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변죽이라는 거죠. 결국 지지층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의 몸통은 뭐냐면 바로 윤한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와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면 아예 외부에서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이것까지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새신안을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느냐. 네. 그런 파격적인 새신안이 아니라면 별 효과가 없다는 여론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 수장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자진 사퇴 여론이 52.7%, 청문회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40.3%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자 문제 향후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적합하다는 의견이 16%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걸 네. 감안해 봤을 때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청문회조차도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안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자진 사퇴하는 쪽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은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과 법원 선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고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여야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민의힘 지지율로 봐야 되겠죠. 보수층에게는 국민의힘에게는 지방선거 최대 악재입니다. 중도층은 흔들리게, 중도층은 달아나게, 지지층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와 또 그 규모를 보자고요. 비중을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내란 청사는 계속 여론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연을 확장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표심 살펴볼까요? 김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열리는 6월까지 이 같은 흐름 이어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또 그건 또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도 상당히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변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이 향후 6개월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압승한다. 저는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서울시장 선거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부동산, 경제 등 이제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사안은 어떤 겁니까? 방금 전에 정말 김미연 소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란 청산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할 그런 구도로 봤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구도로만 보면 선거는 구도, 또 이슈, 또 사람 후보자로 봐야 되니까요. 구도로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도 내란 청산, 또 여당 비리, 공천원금 수수 등이 있을 테고요. 또 이슈로는 부동산, 이 집값입니다. 그리고 물가,
그리고 취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마케팅, 대통령 플러팅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결집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지방선거 전까지 특히 서울 지역에서 결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 수장님,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한데요.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 김병조, 한준호, 권치성 의원 등 지금 7명 민주당 내 후보군이 거론됩니다. 지방선거 경선 판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명심이겠죠. 네. 어쨌든 그 명심이 누구에게 항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본선 경쟁력입니다. 본선 경쟁력이 물론 야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를 비교해 보면 여당은 지금 상당히 가열된 상태지만 네. 그에 반해서 야당은 지금 상당히 좀 침착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오든 간에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을 저는 이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더 확장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네.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수사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식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결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불과 2주 전에 이 방송에 우리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구도인데 PK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좀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 분명하고 또 박경준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재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재수 이 의원을 중심으로 또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출마할 가능성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